네,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18%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한광통신 이 속보가 나와주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갭이 뜬 상태에서 오늘 18%대에서 시작을 좀 해줬었는데, 자, 지금 시가를 회복해주나 싶더니만 다시 한번 살짝 밀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 시가 라인을 살짝 지금 상방 돌파했다가 이탈하고 있는 구간인데, 자,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이 시가를 강하게 깨주면서 시가에서 발생을 시켜줬었던 라인까지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 물량 소화 캔들이 나오면서 장대 음봉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현재 자리입니다. 갭이 뜬 상태에서 물량 소화를 해주는 이런 방식의 음봉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가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큰 틀에서는 지켜내봐줘야지만이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더 가능한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그러면서 오늘 드디어 이 등 떠밀려서 지수가 올라가는 것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드디어 이렇게 슈팅다운 슈팅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장 막판까지 한번 지켜봐야겠지만은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터졌었던 요 캔들을 넘어설 것으로 일단 아직까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구간이죠. 자, 그러면서 프로그램의 매도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 어떤 내용의 속보가 나왔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이 대한광통신 어떤 식으로 지금 구간에서 대응하면 좋을지까지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자, 영상 내용 시작 전에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지금 다시 한번 이 끼가 있는 종목이 이렇게 엄청난 이슈와 동반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전처럼 미친 듯한 상승세 한번 보여줘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폭등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 폭등이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유튜브가 자동으로 개인분들께 영상을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최근의 구간에서 개인분들이 엄청난 매도세를 쏟아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유튜브 영상 시청하시면서 추가적인 이 매수로 들어올 수가 있게 댓글에다가는 폭등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이 먼저 짚어봐야 되는 것은 프로그램 지금 매매 동향 차트에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매도세를 쏟아내다가 어느 정도 매도세가 진정이 되면서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 매도했었던 수량만큼 다시 한번 쓸어담진 않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장막판까지 지켜보면서, 특히나 최근의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익 실현을 아무래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장막판까지 지켜보시면서 이 시가를 결과적으로는 하방 이탈해주면서 트레일링 스탑을 건드리는지를 지켜보면서 대응을 이어나갈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지금 부딪히고 있는 구간이 어디라고 보시면 되냐면 바로 요 121선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선에서 맞닥뜨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 흐름이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는, 오후장에 상승이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윗구간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60선이 지금 걸쳐 있는 구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이 저항까지도 체크를 좀 해봐 드리면서 일단 지금 어떤 내용의 이슈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드론 라우터 넘어서 AI 데이터 센터까지 미국 중국산 광트랜시버 퇴출 타진이라는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죠. 자, 우리가 이 미국 입장에서 중국산을 배제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국 기업들이 그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그 논리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엄청난 상승 흐름이 좀 연출이 됐었는데, 자, 이 내용의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내용의 이슈가 계속적으로 아무래도 질질 끌릴 수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 이 재료의 연속성으로 인해서 대한광통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인캡 아메리카를 인수하면서 이미 미국 진출을 진행했었던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한광통신 이번에 지수 상황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엄청난 상승세까지 만들어 내봐주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직까지는 거래대금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전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는 구간에서 거래대금을 2조 원 넘게도 발생시켜 줬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연출되려고 하면 5천억 이상, 1조 가까이 이상 나와준다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기준봉 캔들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이렇게 일단 갭든 상태에서 요 정도 거래대금 상태에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눌렀다가 올라갈 것까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 대한광통신의 현재 자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최근에 이렇게 날카롭게 떨어지고 있었던 추세선 상단을 확실하게도 돌려 세워봐 주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단기적인 바닥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구간은 나와줬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 번 더 밀린다라고 하면 딸려서 올라오고 있었던 이 21선과 5일선 부근, 그러니까 즉 이 만원의 라운드 피겨 자리보다 살짝 윗구간에 형성되어 있는 이 구간이 강력한 지지선으로 이번에는 작용할 수가 있는 구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어쨌든지 간에 요 광 케이블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한광통신이 무서운 상승세를 연출해주는 동안에 코닝이라고 하는 종목이 이렇게 엄청난 상승세를 마찬가지로 보여줬었던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어제 몇 퍼센트가 올랐었습니까? 여러분들 종가를 9%를 찍어줬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코닝이 이틀 연속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6%대의 상승을 만들어 내봐줬었던 미국 종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코닝이 이런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 줄 수가 있다고 하면, 자, 코닝 같은 경우에도 일단 단기적인 저항으로 볼 수 있는 가격선까지는 빠르게 튀어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나스닥의 상승이 아무래도 전제되는 가정하에 이렇게 이 코닝이 상승을 무섭게 보여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느샌가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신고가 부근까지 튀어서 올라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시장의 특이성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나스닥과 완전히 싱크로나이즈가 되면서 튀어서 올라오지는 않았었던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종목과 굉장히 차트가 유사하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마이크론도 그렇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렇고 어떤 종목들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나 이 AM 쪽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자,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이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관련한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여기까지 올라와주지 못했지만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까지 거의 대부분 다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이 싱크로나이즈가 되지 않는 거 도대체 나한테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특히나 어떤 것 때문에 레버리지 상품 ETF 출시로 인해서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쏠렸었고, 그 논리로 인해서 잘 버티고 있었던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급락이 연출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강했었죠.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을 계속 유지를 해줄 수가 있다고 하면은 이번에 코스닥 장세 무섭게 올 수가 있는 그 중심에 대한광통신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이 광전자 같은 경우에도 24%대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봐주면서, 자, 성호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광통신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꽤나 많이 내려온 자리에서 강한 반등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광통신도 추가적으로 상승세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단기적인 흐름을 좀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전에 짚어봐드렸었던 지금 이 외국계 쪽에서 매도세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중에서, 자,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보시다시피 JP모간 서울 쪽에서 일단 지금 매도가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적 순매수로 해가지고 150만 주 가까이 찍히고 있는데, 사실 이 상위 5개 거래원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없겠지만은, 일단 가집계 상으로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상위 5개가 무슨 말이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 매도 상위, 매수 상위 5개에 들어가 있어야지만이 정확하게 집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이렇게 NH투자, 신한투자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 JP모간 서울의 이름이 양쪽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집계가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상위 5개에 들어가 있지 못한 JP모간 서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확하게 집계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자, 우리가 내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JP모간 서울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팔았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되기 때문에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내일도 영상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우리가 이 JP모간 서울 수급에 굉장히 집중을 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한광통신이 엄청난 상승세를 만들어 내봐주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퍽 하고 줄어들면서 프로그램 매도세가 쏟아져 나왔었던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이 구간에서 이렇게 외국인들 보유
보유 비중이 줄었었죠.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 구간에서도 한 번 더 밀려버리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쌍봉의 두 번째 봉우리를 만들어 내줬었는데 프로그램 매도세가 쏟아져 나오면서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줄어들었었고, 자, 그 이후로 대한광통신이 엄청난 하락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하면서 수급적인 부분, 결과적으로 이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슬금슬금 이 5% 이상의 이 대한광통신을 보유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그램 매도세가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상방 관점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대원전선이다라고 짚어봐드렸었고, 대원전선도 이 구간에서 프로그램 매도세가 쏟아져 나오면서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줄어들었었던 상황이 분명해도 있었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때 여기서 이 무섭게 매수세를 들어와 주면서 이 하락을 진행되는 구간에서 계속 매수를 들어왔었던 이 프로그램,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여기서는 다시 한번 본전치기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연출되자 프로그램 매도세와 함께 대원전선의 보유 비중을 꺾어줬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자면 여기서 떨어질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가 이쯤에 형성되어 있었던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가즈아만 외치면서 가만히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를 진행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한광통신도 마찬가지로 진행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느 정도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 그들의 물량이 계속적으로 출회되는 걸 지켜보면서 단기적인 고점 피해가 보십사 해서 특히나 최근의 구간에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는 이 매도에 대한 부분도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럼 나는 지금 평균 단가가 25,000원 이상인데 2만원 이상인데 어떻게 대응하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까지도 이 대응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전에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미 5월 12일 날에 완전 고점을 찍은, 바로 이 31,500원이라고 하는 고점을 찍은 날에 매도에 대한 부분을 짚어봐 드렸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언제 그런 영상을 촬영했다라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보시다시피 5월 12일 날에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지 짧게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네,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대한광통신이 5월 12일 날에 최고가를 찍었었던 날에 이 영상에서 매도에 대한 부분만 한 30번 정도 이야기를 했었던 영상이에요. 자, 그 이후로 대한광통신이 좀 빠졌었던 상황인데, 아무튼 이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연출되는 구간에서는 영상에서도 물론 여러분들께 슬슬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할 수 있으니 매도 가져가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아무래도 이 평단도 비중도 다르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것은 우리가 천지차이기 때문에 이전에 5월 12일 날에 대한광통신을 이런 식으로 28,550원 영역에서 매도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드렸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연출되는 구간에서 최근의 구간에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바로 이런 매도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챙겨봐 드릴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서 뒤에다가는 평균 단가 그러면서 비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 평단 비중별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대한광통신 타점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한광통신 지금 평균 단가가 2만원 위에서 형성되어 있다, 아니면은 뭐 25,000원 위에서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으로 알고 있어서,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금 비중이 100% 다 들어가 있으면은 내가 매수할 여력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우리가 그렇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어느 정도 올라오는 구간에서 비중을 축소해 두고 다시 한번 50%까지 줄였었던 비중을 이 눌려주는 구간에서 이 100%까지 늘려주면서 매수 매도를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약손절을 감행하셔야지만이 계좌를 복구를 해나갈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드릴 건데 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내두셔야지만이 이 어느 정도 튀어서 올라오면은 그때 보내지 뭐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에서 매도 타점 다 놓치고 나서 뒤늦게 이거 지금 여기까지 떨어져서 물렸는데 어떻게 하죠? 이렇게 지금 답변이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가지고 7605-8354번으로 대안, 그러면서 비중이랑 평균 단가까지 같이 남겨주시면, 지금 남겨두시면은 타점이 왔을 때 여러분들께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 현재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 이벤트로 진행 중에 있는데 20만 명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구독 버튼은 꼭 한 번씩만 지금 눌러주시면서 특히
특히나 댓글에다가는 구독이라고 작성 한 번씩만 해주시면서 760-8354번으로 이 대안이라고 문자 한 통 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서 대한광통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이 로봇 종목들이 굉장히 핫하게 올라오면서 이 유니트리 상장 관련한 내용의 이슈도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로봇 종목들 우리가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지금 어떤 종목을 좀 가져왔냐면요. 자, 바로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026년 하반기 텐베거 예상 후보주로 해서 이번 종목을 지금 준비를 해봤고요. 자, 우리가 이 피지컬 AI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삼성전자와의 빅이슈가 터지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 줬었던 만큼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미 공급처로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2천억 원대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번 종목 잡아가야만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대통령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삼각죽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 대도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바로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이 로봇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종목이 이 로봇 쪽으로 해서 대기업의 고객사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이 미래 먹거리에 11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첨단 로봇 M&A를 추진하기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우리가 삼성전자가 노릴 수 있을 만한 이 종목군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서칭을 하던 와중에 이번 종목을 발견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무려 바로 이 17,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97만원 선까지 올라가는 거의 56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그 배경 자체가 삼성 쪽의 인수가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는 말씀인데,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LG전자 쪽으로 엮였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LG가 실질적으로 이 대주주 지분을 확보를 함으로써 엄청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5,500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대략 49만원까지 9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줬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가져온 종목이 여러분들 이 로보티지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50배, 90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도 이 엄청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보시다시피 이번 종목이 상장한 이래로 이렇게 엄청난 상승세를 만들어내봐주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연출시켜줬었는데, 자, 여기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뜨면서 결과적으로 이 고점 패턴이 떴었고, 자, 그런 와중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래량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감한 상태에서 하락이 진행됐었다라는 점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려주면서 바닥을 찍어놓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 다시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견인을 해줬었고, 이때도 보시면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까지의 구간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집 과정을 거쳐주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상식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식을 지금까지 상장된 이래로 거래하셨던 모든 분들께 이렇게 본전을 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렸었던 세력들이 고작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리고자 모든 분들께 본전을 드렸다라고 믿기는 좀 쉽지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가지는 의미는 클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사적 신고가를 이미 먹어놨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휴림 로봇의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닥을 잡아주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전에 있었던 딱 이 역사적 신고가까지를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맞춰줬었고, 이때 당시에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못 가나라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시다시피 쭉 흘러내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봐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뚫어봐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세력들 입장에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매물 소화 과정을 싹 다 맞춰나가면서 이전에 물리셨던 분들이 쏟아내는 물량을 꾸역꾸역 먹은 것 치고는 시세가 시원하게 난 흔적이 없는 그런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다는 말씀이고, 자, 우리가 이번 종목 핵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반도체 공정의 핵심적인 웨이퍼 이성 로봇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면서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매출의 20%에 해당할 만큼의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5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업황이라든지 시황 같은 경우에도 매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풀스택 국산화를 강조를 했었던 만큼 이번 종목 충분히 부각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2천억 원대의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막상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시원한 상승세가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여러분들께 바로 이 슈린로봇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슈린로봇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SK하이닉스와 엮여 있다는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바로 SK하이닉스 인수 썰을 내보냈었던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인수가 진행이 안 됐지만은 이 세력이 철저하게 매집을 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사가 엮여서 나올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으면서 매집이 이미 역사적인 신고가를 먹어놨었던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번 종목을 좀 선정을 해왔고요. 자, 이번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010-7605-8354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모든 분들께 종목을 그냥 오픈을 했다가는 소위 말하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개미 털기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것까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다 보니까 모든 분들께 오픈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010-7605-8354번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사실 이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뭐 대한광통신 같은 종목들도 정확하게 이런 구간에서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 자체가 있는데, 아니 당신이 도대체 언제 이때 매도 타점을 줬다라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5월 12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분명하게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죠.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자리다 보니까 우리가 중장기 이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공략해 들어가면 되는 구간이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구간임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대한광통신의 가격이 28,250원, 이 최고가를 찍었었던 31,500원이 나왔었던 5월 12일 날에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 이후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쭉 빠지게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매도에 대한 부분 어느 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은 6월 26일 날, 요 날에 딱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6월 27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K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에 대한 부분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반발 매수세인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매도 타점을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때 당시에 가격이 보시다시피 33만 9천원 영역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때 챙겨가셨던 분들 지금까지 마음고생하시는 일 상대적으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딱 이 타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낙폭에 대해서 여유롭게 대응할 수가 있었던 삼성전자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300만원을 찍고 빠질 것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290만원대에서의 매도까지 말씀드렸었던 영상이 바로 6월 23일 날 촬영했었던 SK하이닉스 영상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오르는 리테스트의 형태가 나타날 확률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지금 자막에서도 보시다시피 살려준다라고 했을 때 비중을 극도로 줄이시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이후로 하이닉스 엄청난 낙폭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챙겨가 보시자라고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계속 매도 타점에 대해서 잡아가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참고하고 있는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추세에 따라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간 이후로
자, 한 번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다가 바로 이 구간에서 매도에 대해서 챙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타점이 또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 구간도 이렇게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때 당시도 보시면은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라고 나왔었으니까 사실상 그렇게까지 챙겨가는 것은 없었던 상황인데, 자, 그 이후로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챙겨갈 수 있도록 단타 관점에서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충분하게 챙겨가실 수 있을 만한 구간을 명백하게도 짚어봐드리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번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300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 부근까지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매도 신호가 이렇게 포착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건데,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이렇게 짚어봐드리고 있는 그런 신호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이 타점 잡아서 대응하는 게 너무 어렵다, 매번 유튜브 보고 대응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7605-8354번으로 지표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 지표까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타점과 더불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하이닉스의 타점이 궁금하면서 지표 같은 경우에도 같이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닉스에다가 같이 이 지표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다가 지표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대한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 지표까지 우리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고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 이야기로 돌아와서 일단 영상 촬영 중에 대한광통신이 상승세를 잘 보여주면서 전고점을 뚫어봐주는 상황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시가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시가를 깨고 내려가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 너무나도 좋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방심할 만한 구간이 아니다라고 짚어봐 드리면서 프로그램 매도세가 지금 조금 출회가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급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다시 한번 몰려주게 된다고 했을 때는 프로그램은 쭉 팔고 튈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흐름이 매우 좋은 상황인데 초치는 소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전에 수도 없이 많은 종목들이 이런 패턴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매물대가 꽤나 많이 쌓여있는 이 대한광통신 입장으로서도요,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다가도 시가를 이탈하는 패턴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까지 이 아래쪽에서 대한광통신을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일단 어느 정도는 비중을 챙겨두시는 게 맞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 촬영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좀 급합니다. 영상 촬영 마치고 나서 이 대응에 대한 부분, 브리핑에 대한 부분 아무래도 안내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대한광통신 영상 좀 급하게 찍고 있고요. 일단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단기적인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이 60선이 1차적인 저항선, 그러면서 15,000원이라고 하는 라운드 피겨 자리가 2차적인 저항선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대한광통신인데, 하필이면 거기에 보시다시피 최대 매물대도 쌓여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15,000원이라고 하는 라운드 피겨 자리는 이전에도 지지를 연출해줬었던 그런 구간이고 이탈되고 나자 저항으로 작용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15,000원이라고 하는 라운드 피겨 자리는 아무래도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 그 구간을 넘어가는 순간에는 20,000원이 우리가 또 강력한 저항선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앞전에 살짝 넘어갔다가 저항을 받았었고 이 구간에서도 지지가 연출됐었던 구간이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항을 받았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한 번에 뚫고 올라가기는 좀 쉽지가 않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수복을 해나가야 됩니다. 15,000원 찍고 나서 눌러봐준 다음에 다시 한번 매물 소화 과정 거쳐놓고 20,000원 찍고 나서 눌러봐주고, 그러면 15,000원이 또다시 한번 지지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무래도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일단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이 미국장에서 코닝이라고 하는 종목, 그러면서 또 어떤 종목이 있냐면은 마벨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종목, 그러면서 루멘텀 홀딩스라고 하는 종목도 있겠고 코이런트라고 하는 종목도 있는데, 이 종목들이 이 광통신, 광트랜시버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치고 가준다라고 하면 대한광통신을 올리는, 끌어올리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어떤 것이 있는 거다? 바로 이 명분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한광통신 지금 흐름 매우 좋고, 이 광전자라고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26% 가까이 상승을 연출되면서 일단 대한광통신이 선두주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종목
종목들이 빠르게 상한가를 닫아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얘네들이 밀린다라고 했을 땐 특히 광전자가 지금 27%대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봐주고 있는데 빛과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상한가에 지금 잠겨있는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전환사채 관련한 내용의 이슈도 있었던 빛과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 강하게 상승세가 나오고 있었던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 후속주로 지금 광전자가 치고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광전자가 꺾이는 구간에서는 대한광통신도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광전자의 흐름까지도 지켜보면서 이 테마주의 관점에서도 대한광통신을 접근하면서 이 단기적인 내용 좀 이어나가서 안내를 드릴 건데 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서 특히나 여러분들 윗단에서 물리셨다라고 해서 포기하고 가만히 앉아서 아무런 대응 안 하고 있을 구간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비중 축소해 두셔야 되고 또다시 한번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비중을 늘려가야 되는 방식으로 이 대한광통신 대응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뒤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평균 단가 비중까지 같이 적어서 보여주시면은 이 평단 비중별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대한광통신 타점 안내를 좀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 좀 진행해봤는데 앞으로도 이 대한광통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는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